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부위원장에는 이번 대선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국힘당 권영세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12일 윤 당선인은 이날 하루 휴식을 취하며 인수위 인선 등을 구상해 내놓았는데요.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은 인수위원장에는 안 대표를, 부위원장에는 권 의원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인선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전 발표할 예정인데요. 당선인 비서실장이기도 한 장제원 의원은 차기 정부 출범과 관련해 이날 오후 안 대표 측과 만나 위원장직 수락을 전제로 인수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권한 범위를 놓고 또 충돌했는데요. 윤 당선자는 바지를, 안 대표는 실세를 원했던 거죠. 앞서 윤 당선인은 안 대표와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공동 선언문을 통해 인수위 구성부터 정부 구성까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또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권영세 의원은 앞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위원장을 고사한다는 뜻을 전했지만 윤 당선인이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오늘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인수위 핵심 인선을 먼저 발표하고 이르면 17일 인수위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오늘 발표되는 인선안만 봐도 향후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갈지 판단될 듯합니다. 과연 안철수 대표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인수위를 꾸려갈 능력은 있는 걸까요? 과연 이 내정이 보훈 인사 말고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지적을 해봅니다. 단 한 번도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도 경륜도 없는 자들의 서로 나눠먹기식 대가성 인사를 주고받은 건데요. 전문성이라고는 눈꽃만큼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윤석열 호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설마 처음부터 배가 산으로 가지는 않겠죠. 벌써부터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정치평론가이자 방송인인 김종배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작심하고 바른 소리를 제대로 직격했습니다. 김 앵커는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번외편인 유튜브 방송 청기누설에서 어떻든 윤 당선자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축하의 말을 전하겠지만 또한 경계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세 가지 고언을 전했는데요. 황교안의 사례는 선악의 이분법에 빠져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검사를 하면서 사법의 논리에 익숙해 있는 상태에는, 사법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가르는 중간이 논리인데, 없거든요. 유죄, 그렇죠. 무죄, 선악이잖아요. 선과 악을 가르는 시각으로 정치를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걸 다시 환기시켜드리고 싶은 건데요. 근데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은 불문율을 깼고요. 그리고 그의 부인과 장모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들과 동시에 소환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본인은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가족이 희생되고 있다고 했지만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태도가 이중기준 아니냐. 그렇죠. 이런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도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윤석열 당시 후보의 발언에 날이 섰습니다. 네. 날이 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적대의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마타도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상대를 이념적으로 도덕적으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결국은 선악의 이분법에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검찰 출신이고 또 그런 어떤 문법이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원래 이제 선거 캠페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과장 화법이라는 것도 있죠. 네. 그렇게 다만 그러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네. 네. 그는 이날 유튜브로 진행된 방송을 통해 지난해 검찰 출신 황교안 전 대표가 선악의 이분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이 언급한 사실을 환기시키며 평생 검사를 하면서 선과 악을 가르는 사법의 논리에 익숙한 사람이 그런 불문율을 깨고 부인과 장모는 그가 정치에 뛰어듦과 동시에 소환됐다라고 운을 뗐는데요. 이어 윤 당선인 본인은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가족이 희생되고 있다고 했지만
반대쪽으로부터 오히려 그런 태도가 이중기준,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며 선거기간 중 막판으로 갈수록 상대를 이념적으로 규정하고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등 적대적 언어를 쏟아낸 데 이어 공격까지 예고했는데, 그런 모습 때문에 윤 후보가 결국 선악의 이분법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고 되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배 앵커는 윤 당선인을 향해 3가지 고언을 했는데요. 첫 번째, 윤 당선자는 시야에서 검찰을 완전히 지우기 바란다. 부디 검찰을 바라보지 마라. 정치권에서는 자칫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며, 벌써부터 일부 정신없는 언론들은 친윤 검사가 중용되고 반윤 검사의 거취가 궁금하다는 식으로 편을 가르고 조장하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제정신인가 싶다. 친윤 반윤이라는 단어는 윤 당선자의 검찰청장 시절에나 쓰던 표현이며, 이는 윤 청장이 대통령 당선자가 되는 순간 그런 표현은 친정권과 반정권, 친권력과 반권력 검사로 의미가 확 바뀐다. 이런 구분법으로 접근하면 검찰은 다시 정치검찰의 진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으로, 이는 곧 퇴행 중에 아주 악성 퇴행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나를 세워야 하는 것은 가족이다. 세상을 용인하는 이중기준은 추풍추상이다. 나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엄하게 대하고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라는 말이다. 추풍은 모르더라도 추상은 확실히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대선 기간 내내 이른바 본부장 비리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가족이 소환되면서 끊임없는 의혹 제기가 있어왔다. 물론 윤 후보 입장에서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라고 생각해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쏟아진 의혹 모두가 근거 없이 악의적 정치 공세였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이때 제기된 의혹은 그냥 검사 윤석열의 부인, 검사 윤석열의 장모 문제였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후에는 그땐 대통령의 부인,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가 된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따라서 다른 건 몰라도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를 세워야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는 구상도 밝혔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친인척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는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세 번째, 사법이 아니라 정치를 하라. 선악의 이분법적 정치는 제발 하지 마라. 옳고 그름을 판정하려 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라. 지난번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발언 후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정계 개편과 사정설의 풍문이 돌았고, 사실 여부를 떠나 이는 검찰 출신인 윤 후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이 녹아있다고 생각하라. 본인은 부정부패는 내 편, 네 편을 가리지 않고 국민 편에서 엄단하겠다고 말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과거 현대사를 보면 바로 그런 논리를 앞세워 정치적 반대편을 사정하고 통제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이는 엄청난 역사적 퇴행이다. 이와 별개로 윤 당선자가 명심해야 할 것은 비리 부정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정책적 입장이 다른 걸 문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 사법의 영역으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선악의 이분법을 적용하면 일방 독주와 폭정으로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앵커는 문재인 정부 내내 최대 화두는 검찰 개혁이었다. 그 한가운데 윤석열 청장이 있었고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었다. 개인적 사견으로는 윤 청장이 정말 검찰 개혁에 동의했다면 평생 검사로 남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국민의 부름을 명분 삼아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그 순간 본인이 원했던 안 했던 검찰개혁 드라마 결말이 참으로 희한한 소극, 코미디가 되어버렸다. 정치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정치로 투신이라는 최종 결말이 나온 것이라고 강조하며 고언을 끝마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고언도 준비된 자에게만 들리는 거죠. 혹시라도 이게 빌미가 돼 감시해야 될 방송인 리스트에 오르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이죠. 끝으로 지난 2019년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현재 당선인 비서실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청장,
현 당선인에게 한 발언을 들으시면서 끝마치겠습니다. 그때부터 장제원은 윤석열이 짠했던 모양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의원입니다. 윤 총장님, 네네. 오랜만입니다. 네.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중앙지검장 때, 국정감사 때, 네네. 두 번째는 청문회 때, 오늘인데 제가 두 번은 굉장히 좀 적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쓴소리도 많이 했고 또 전투력도 활활 타올랐고. 근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을까라고 좀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결론이 뭐냐, 윤석열은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정치권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